네, 오밤중에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먹방하고 난 다음에 음소거 이벤트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다들 긴장하자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계셨죠? 예, 제가 그거 보고 음소거 마지막에 한 번 더 점검하고 들어왔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분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주제는요,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제일 중요한 주제, 메인 이벤트가 사실 이거 두 번째 주제입니다. 김동연 판사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한테 무죄 판단을 내린 김동연 판사. 자, 이 김동연 판사 제가 믿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 그리고 이 적폐들이 오히려 지금 약간 분위기 조절을 위해서, 호흡 조절을 위해서 일부러 오늘은 무죄 선고한 게 아닌가. 앞으로 남아있는 치명적인 사건을 대비해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긴장감을 조절을 했다고 그래야 되나요? 위기를 조절했다? 뭐 그러지 않았는가 하는 의심이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왜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김동연 이 부장판사가 이 위증교사 사건만 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장동 사건 재판을 맡고 있죠.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이 부분 재판을 몰아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김동연 부장입니다. 자, 이 김동연 부장이 그런 사람인데 이 대장동 사건 재판 진행 과정을 보면 이 재판부가 딱히 공정하다는 느낌이 안 듭니다. 특히 유동규가 증언을 할 때 이상한 소리를 하기도 하고 엉뚱하게 괜히 소리를 꽥꽥 지르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마음에 안 내키면 갑자기 재판 못하겠다면서 오늘은 재판 그만하자고 휙 나가버리기도 하고 근데 제대로 통제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증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화를 내고 윽박 지르는 거 이거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더군다나 유동규는 툭하면 이재명 얼굴을 보는 게 싫다면서 숨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해진다 이러면서 뭐 퇴장을 시켜달라 그러거나 안 그러면 가림막을 쳐달라고 그러다거나 이런 황당한 요구를 하는데 이 황당한 요구를 제지하기는커녕 다 들어줘요. 누가? 김동연 판사가. 이런 판사이기 때문에 오늘 판결이 비록 무죄가 나왔지만 진짜 중요한 사건, 이 대장동 사건을 어떻게 결론 내릴지 저로서는 좀 안심이 안 돼요. 불안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방심하지 말자 하는 겁니다. 아까 이화영 부지사 사건 내일 모레 며칠 뒤에 날 재판이잖아요. 목요일 날 나나 아마 그럴 겁니다. 그 부분도 있고 김동연이 다른 재판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재판에서 이 재판 진행하는 거 보면은 영 아니올시다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대체 그러면 김동연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길래 믿으면 안 된다고 제가 그렇게 계속 누누이 반복하느냐?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김동연 판사 이 얘기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 답답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이 답답한 마음 가지고 계속 우리 방송하면은 또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잠시 이 답답한 마음을 좀 죽이고 들어가야 되나요? 예, 약간 진정시키고 가야겠죠. 오늘 있었던 그러면 이재명 대표 오늘 재판 그 무죄 선고난 직후 그 장면부터 한번 보고 가시죠. 약간 숨 돌리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짜증나는 시간 계속 이어지면은 또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일단 오늘 있었던 이 재판 현장, 법정 현장, 서울중앙지법 현장 영상 한번 보시고 계속 이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없었던 거여서 두 번 유무죄 판단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죄송합니다. 향후 대선이나 정치 활동 지정받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증의 고의성에 대해 입장 있으십니까? 오늘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긴 하지만 창의 일속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닷속의 좁쌀 한 개 정도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겪는 어려움, 그 고통에 비하면 참으로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제 정치가 이렇게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그런 정치면 좋겠습니다.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합시다. 이렇게 정부 여당에 말하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남은 재판이 3개나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십니까? 네. 이 장면 보니까 좀 마음이 좀 가라앉죠? 긴장을 늦추면 안 되는 거는 긴장을 늦추면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오늘 이 장면을 보니까 저도 괜히 자꾸 웃음이 나고요.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 좋은 건 어쩌겠어요. 그죠? 긴장 늦추지 말자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은 드립니다만, 기분 좋은 기분은 어떡하려고, 그죠? 예. 자, 그러면요. 제가 이 김동연 부장판사에 대한 얘기를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김동연 부장판사 믿지 말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김동연 부장판사, 자, 서울중앙지법에 김동연 부장판사는 3명이 있습니다. 1명이 아니에요. 우리는 1명 알고 있죠? 실은 3명이에요. 헷갈려? 저도 사실 많이 헷갈렸습니다. 제가 한동훈이랑 재판할 때 제 재판 담당한 사람도 김동연 부장판사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 재판 담당한 김동연하고 이재명 대표 재판 담당하고 있는 김동연하고 같은 사람인가 싶었어요. 언뜻 보면 비슷해도 보여. 근데 제가 왜 이게 중요하냐면, 왜 이렇게 생각을 했었냐면, 제 재판을 맡았던, 저와 한동훈 사이에 재판을 맡았던 김동연 판사는요, 예,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믿을만 해요. 그런데 제 재판 맡았던 김동연 말고 또 다른 김동연이 있습니다. 제 재판 맡았던 김동연은 75년생 김동연이고, 이재명 대표 재판을 맡은 사람은 73년생 김동연입니다. 둘 다 사법연수원 30기로 똑같아. 난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그리고 75년생 김동연은 서울대 출신이고요. 73년생 김동연은 고대 출신입니다. 와, 헷갈린다, 그죠?
2년 차이밖에 안 나는데 얼굴이 비슷하게 생겼어. 얼굴만 봐가지고 착각해요. 그리고 한 명 더, 시각장애인 판사인 김동현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인천지법에 있다가 최근에 중앙지법에 왔어요. 현재 그래 중앙지법에 있는 김동현 판사가 3명이야. 판사들도 헷갈린대. 시각장애인 판사 김동현은 변호사 시험 4기입니다. 사법연수원이 아니고. 어이구, 야, 헷갈리죠? 네. 헷갈리실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겁니다. 75년생 김동현은 이 사람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이고요. 민사항소 10부를 맡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국 법관대표회의 부의장입니다. 법관대표회의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 법관대표회의를 주도한 사람입니다. 사법농단으로부터 법원을 구하고 판사와 재판의 독립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했던 사람이죠. 바로 그 사람이 이 김동현입니다. 75년생 김동현. 서울대 출신이고요. 사법연수원 30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고향이 서울입니다. 75년생 김동현. 제가 재판받았던 분이 이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한동훈 재판에서 판사복이 있었던 거죠. 저는 이 판사가 이재명 대표 재판도 그대로 맡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재판을 맡은 판사는 다른 판사입니다. 그 사람은 73년생 김동현입니다. 언뜻 사진을 보면은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75년생 김동현이 좀 더 얼굴이 갸름합니다. 좀 더 갸름한데 나이가 들면 왜 사람이 얼굴이 약간 두툼해지잖아요. 그래서 75년생 김동현은 두툼해지고 73년생 김동현은 약간 가늘어졌어. 그 얼굴 모양만 가지고는 구분이 안 돼요. 사진을 보면 구분이 가거든. 이게 73년생 김동현이고요. 이 사람이 75년생 김동현입니다. 구분이 뭐 사진만 가가지고 일단 구분이 잘 안 가 보이죠, 일단. 네. 자, 이 사람은 73년생이고요. 전남 장성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려대를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고등학교는 또 서울에서 다녔거든. 우신고등학교. 제가 볼 때 이 사람도요, 전남 장성 출신이 아니고 부친이 전남 장성 출신이니까 아버지 그 본적지를 그냥 가져온 겁니다. 법조계에서 그렇게 많이 해요. 본인은 서울 출신인데 그냥 자기가 내가 지방 출신이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본적지를 따라서 나 거기 출신이에요 라고 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왜냐? 지방 같은 경우에 판사 같은 경우는 지방 배려를 해요. 그래서 서울만 판사를 뽑는 게 아니라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도 판사가 되도록, 그리고 그 사람들의 승진 기회를 줍니다. 이런 경우는요, 다른 공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이제 고시 합격자인 고위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자기는 서울에서 계속 살아놓고 아버지 고향이 경남이면 경남, 아버지 고향이 전남이면 전남, 이렇게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그러죠. 자기는 서울인데 갑자기 지방이 되는 거야. 저 같은 경우는 고향은 부산입니다. 아주 어릴 때 그 아버지 고향에서 산 적이 있는데, 근데 좀 고향은 부산인데 저는 출신지가 어디로 지금 되느냐 하면 경남 남해로 분류가 돼 있어요. 경남 남해가 제 고향이에요. 재밌죠? 그 법조 이쪽에 출입하는 기자들한테 고향 막 쓰라 그러거든요. 근데 고향 쓸 때 그냥 부산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아버지 고향 따라서 경남 남해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남 남해로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릴 때 잠시 있었던 분이고, 사실 경남 남해 거의 안 살았지 뭐. 거긴 살지 않았지. 부산에서 살았지. 아무튼 이 사람도 아마 그런 류에 속한다.
전남 장성이라고 되어 있지만 고등학교가 우신고등학교인 걸로 볼 때 서울에서 나고 자랐는데 부친 고향이 전남 장성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수원 30기인데요. 앞에 있었던 75년생 김동현하고 똑같습니다. 이름도 같고 연수원 기수도 같은 거예요. 출신 대학만 다른데 되게 헷갈리죠. 이재명 대표 재판을 맡은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또 다른 김동현이 한 명 더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자, 이 73년생 김동현, 이 사람은요 광주지법 판사를 하다가 인천지법, 그 다음에 서울 동부지법으로 들어오는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서울 중앙지법만 있었습니다. 잠시 부산지법과 수원지법을 갑니다만 계속 서울에서 근무한 사람, 주로 서울에서만 근무한 사람이 귀족 판사에 가깝죠. 그러니까 좀 법원 내에서도 약간은 좀 기득권층에 속하는 겁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75년생 김동현 같은 경우에는 지방 근무가 좀 많아요. 서울도 보면은 중앙지법보다는 뭐 인천이나 서울 남부나 이런 쪽이 많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지방 근무가 많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서울 근무, 73년 김동현은 좀 서울 근무가 많습니다. 조금 기득권 쪽에 조금 더 가깝다고 보시면 맞을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남은 김동현은 시각장애인 김동현 판사입니다. 변호사 시험 4기 출신이에요. 이 사람은 외모에서도 좀 구분이 갑니다. 약간 좀 넓적하게 생겼어요. 앞에 두 사람은 되게 좀 갸름하게 생겨가지고 생긴 걸로는 구분이 잘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세 사람이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대표 재판을 맡은 사람은 두 번째 김동현, 73년생 김동현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데 믿지 말라라고 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로 서울에서 근무를 합니다. 근무 경력을 보면 서울중앙지법이나 서울고등법원이 절반 이상이 됩니다. 지방 근무가 그닥 많지 않아요. 한번 서울에 오고 난 다음부터는 계속 서울에만 머물다 간 뭐 그런 사람입니다. 조금 잘 나갔다 이거지 뭐. 판사들 중에서 잘 나가는 판사였다는 거죠. 근데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잘 나가는 판사는 믿으면 안 돼. 잘 나가는 검사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김동현 판사가 누군지를 두고 막 보도가 나옵니다. 사실 재판 선고되기 전에 어제, 그제, 심지어 지난 일요일에 김동현 판사가 어떤 사람인지 기사가 참 많이 났습니다. 아마 기자들은 김동현 판사가 이재명한테 유죄 선고를 내릴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사 자체를 띄운 거지. 이렇게 훌륭한 판사니까, 이렇게 훌륭한 판사가 내린 유죄 판결이니까 이재명 너 승복해. 뭐 이런 식의 이런 분위기였던 거지요. 그래서 계속 보면은 김동현 부장판사가 엄청 재판 잘하는 판사다, 치우침이 없는 판사다, 이렇게 막 띄웁니다. 어떡하지? 이렇게 실컷 띄웠는데 이재명한테 무죄를 때려버렸으니 참 할 말 없다, 그죠? 아무튼 자, 그런데 왜 이 부장판사 김동현을 믿지 말라고 하느냐? 그 이유가 사실 지금부터 제가 전해드립니다. 무작정 믿을 수 있는 판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보수 쪽에 치우쳐 있는 판사라는 평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한동훈과의 재판, 항소심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 몇몇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판사가 누구야? 김동현이라는데요. 김동현이가 둘이 있어. 시각장애인 김동현 아니지? 예. 그러면 두 명 있어. 누구 어떤데요? 그러니까 근데 김동현이 극과 극이야. 한 명은 꽤 괜찮고 그 재판 독립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이 많은 그런 판사고, 또 한 명은
아무래도 좀 수구 쪽에 많이 저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는 이직 쪽에 기울어져 있는 애야 라고 하더라고요. 철렁했습니다. 야, 이 판사가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 사건이 좌우될 수가 있는데, 특히 내가 1심에서 졌는데 2심에서 또 지면 어떡하지 해서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가만히 보니까 그 75년생 김동연인 거야. 그래서 아유 다행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재판 담당한 사람은 누구? 이분 73년생 김동연인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수 쪽에 많이 치우쳐 있는 사람이란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저는 판사복이 있어서 좀 괜찮은 김동연한테 재판을 받았는데, 현재 이재명 대표는 괜찮지 않은 김동연한테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판사가 뭐를 맡고 있다? 대장동 재판, 성남FC 재판, 백현동 재판을 이 판사가 현재 맡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 총선 때 이재명 대표를 억지로 출석시킨 판사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정말 중요한 선거 유세가 있는데 꼭 참석하게 해달라. 이번에는 굳이 내가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재판이라 다른 같이 재판을 받는 공동 피고인 중에 다른 피고인 쪽에 관련된 증인 신문이기 때문에 내가 굳이 안 와도 되지 않느냐. 나 이번에 좀 정말 중요한 유세가 있으니까 좀 갔다 오겠다라고 했는데, 굳이 안 돼, 이리 와 하고 끌어잡아 당겨서 법정에 앉힌 판사가 바로 이 판사예요. 그리고 유동규 얘기를 아까 좀 전에 했었는데, 유동규 증언을 진행하는 와중에서 도대체 왜 저렇게 하지? 라고 하는 대목이 상당히 많이 목격된 판사입니다. 유동규가 이 증언을 되게 불성실하게 해요. 증언을 하다가 갑자기 좀 몰린다. 자기가 조금 궁지에 몰린다 싶으면 갑자기 버럭 화를 냅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재명 대표한테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요. 근데 그걸 제지를 하지 않습니다. 재판을 하다가 갑자기 오늘은 더 재판 못하겠다, 그만하자 라고 하기도 합니다. 계속 아프대요. 유동규 때문에 재판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검찰이 유동규를 신문하면서 유도신문을 막 하는데 그 유도신문을 제지를 안 해요. 변호인 측에서 여러 차례 이의를 제기했는데 오히려 이의 제기하는 변호인들한테 그만하라고 짜증 섞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이 판사세 그닥 신뢰가 안 간다라는 느낌 드시죠? 석연치 않습니다. 사실 진짜 본 게임은 오늘 있었던 이 위증교사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진행될 대장동 재판입니다. 그걸 노리고 대장동 재판에서 치명타를 날리려고 힘을 아껴둔 거 아니냐. 지금 오늘 또 이재명 대표한테 중형을 선고했다가는 진짜 큰일, 진짜 폭동이 날지도 모르겠다 싶으니까 오늘은 그럼 일단 한번 쉬어가자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오늘 쉬어가야 되는 이유가 몇 가지 더 있죠. 바로 이번 주 중에 이화영 부지사 선고가 있습니다. 항소심입니다. 이 항소심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면은 사실심이 끝나기 때문에 이건 곧바로 이재명 대표 재판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 재판, 이 대북 송금 관련된 이재명 대표 재판은 누가 맡고 있습니까? 신진우가 맡고 있어요. 그럼 이건 재판 하나 많아야. 그리고 신진우는 이 사건 빨리 진행하겠다고 공언을 해놓고 있는 상태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서너 달 뒤에 선고를 할란지도 몰라요.
그러면은 지금이 11월이니까 내년 2, 3월에 또 이런 일을 우리 또 겪어야 되는 겁니다. 아, 우리가 내년 2, 3월이 되기 전에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된다는 얘기지. 아, 짜증나, 씨. 사실 우리가 더 힘을 모아야 되는 부분은 이화영 부지사와 관련된 대북송금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힘을 모아야지 정말로 위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와버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사건에 우리가 힘을 쏟지 못할 그럴 수가 있는 거야, 지금. 제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그겁니다. 오늘 목요일 우리 지금 쳐들어가야 돼. 오늘 중앙지법 오듯이 수원으로 몰려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판결이 이렇게 나버리니까 사실 좀 다들 약간 좀 풀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다음 달 12일에 있을 조국 대표 선거. 이거는요, 참 묘한 것이 법원이 무슨 작전을 세웠는지 어느 정도 조금 감이 잡히는 대목도 있어요. 조국하고 이재명을 지금 현재 협조 관계인데 지금 앙숙으로 만들 필요가 있는 거 아니야. 조국하고 이재명을 앙숙으로 만들 필요가 있는 거예요. 혁신당하고 민주당이 지금 착착 보조가 맞는데 이 보조를 망가뜨릴 필요도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이재명은 살리고 조국은 죽여버리는 거야.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조국 대표가 감옥에 들어가고 나면은 조국 혁신당의 이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다 하는 겁니다. 신장식 의원이나 뭐 이혜민 의원, 박은정 의원 이런 분들은 믿어 의심치 않는 분이죠. 하지만 그 외에 많은 분들은 솔직히 조금 불안해. 민주당 쪽보다는 이낙연 쪽에 더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게 제 걱정이에요. 지금은 조국이라는 사람에 딱 뭉쳐져 있어서 민주당이랑 보조를 같이 하지만 조국이 없어지고 나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단 말이야. 사법부나 적폐는 이걸 노리고 있지 않을까? 지금 민주당과 혁신당이 딱 연대를 해가지고 착착착착 진행해 나가는 이 부분에서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그래서 지금 뭐 새로운 미래인가요? 아니죠, 뭐 새미래민주당인가? 하여튼 이낙연당 지금 국회의원 한 명도 없잖아. 걔네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 뭐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사실 걱정돼. 조국 대표만 없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솔직히 좀 불안합니다. 자, 근데 이런 상황을 법원이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 거죠. 걱정 안 되겠냐고. 이런 일을 이 두 재판이 어떻게 보자면 앞으로 향후 정치적인 그 운명을 가르는 데는 이 두 재판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중요한 재판이 여기 있으니까 잠시 수위 조절, 분위기 전환 이런 걸 하려는 게 아닌가 좀 사실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정말 많이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걱정인 거죠. 대장동 재판 앞으로 도대체 어떻게 진행하려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봐봐. 김동연을 이렇게 띄워놨잖아. 김동연이 조금 공정한 판결 내렸다 우리 막 띄웠잖아. 그럼 앞으로 대장동 재판 진행할 때 김동연이 좀 이상하게 재판하더라도 우리가 비판하기 어려운 거예요. 야, 지난번에 니들한테 유리한 판결 내렸을 때는 잘한다고 박수 치더니 좀 불리하다고 바로 또 이렇게 욕하냐?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참 난감하거든요. 또 나중에 대장동 재판 지금 솔직히 검찰이 몰고 가려고 하는 방향이 뻔하잖아요. 그래서 걱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이화영 부지사 재판이나 조국 대표 재판 요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정말 수위 조절을 한 게 아닌가. 망구 제 머릿속에서 그냥 제 머릿속에서 일어난 그런 망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 안 할 수가 없죠. 예.
하도 사법부의 이런 여러 가지 꼼수들을 보아온 저로서는 그렇습니다.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어떤 분은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야, 걱정하지 마. 일단 김동연은 걱정 안 해도 돼. 왜? 김동연 부장판사가 올해, 그러니까 내년 2월이죠. 내년 2월에 다른 곳으로 갈 가능성, 전보 발령이 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임기가 끝났다 이거지. 임기가 끝나서 다른 법원으로 옮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재판을 다른 판사가 다시 맡겠죠. 그래서 김동연 판사가 이번에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한 결론을 내린 것도 향후 이 대장동 재판을 자기가 계속 맡지 않으려고 일부러 찍힌 거다. 뭐 그런 얘기도 하십니다. 좋게 생각하면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일단 뭐 한숨을 돌리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지금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편 그래도 좀 괜찮은 해석이, 우리가 조금 안심해도 좋은 해석이 있다라는 말씀까지도 해드렸어요. 어떤 것이 옳을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세는 정해져 있죠. 절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오늘은 즐기더라도 내일 모레 수원으로 다 같이 달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28분입니다. 자, 현주님께서 조희대가 과연 그만 놔둘까라고 하셨는데, 예, 그래요. 조희대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재명을 죽이려고 들 겁니다. 지금 제가 제일 이렇게 걱정을 하는 이유, 여러 가지 걱정을 하는 이유도 현재 대법원이 조희대 대법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희대가 무슨 꼼수를 쓸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을 하는 겁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29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